먼저 입양자녀에 대한 편견으로 원초적 상처라는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초적 상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생모가 자녀를 뱃속에 품으면 그 뱃속의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생모와 모종의 유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모가 그 자녀를 낳은 다음에 바로 입양을 보내버리면 아무리 신생아라 할지라도 그게 상처로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 엄마와 모종의 유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상처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입양전에 대한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입양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네가 책을 잘못 읽은 거 아니야? 네가 책의 내용을 곡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이제 권희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프레시안이라는 언론 매체에다가 이 원초적 상처를 읽고 독후감을 썼습니다. 독후감을 썼는데 저랑 이해한 게 똑같아요. 이분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원초적 상처라는 건 절대 치유될 수 없는 상처구나. 입양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권희정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아이가 이 원초적 상처를 받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입양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주었는지 아니었는지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이 상처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10달 동안 역사를 공유했던 엄마와의 근원적 박탈, 그러니까 자기 생모를 잃어버린 그 근원적 박탈로 인한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죠. 그죠? 우리는 입양을 통해 불쌍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보세요. 나는 괴로운데 상대는 사랑한다고 하면 미칠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뭡니까? 잘난 부모 만나 행복해져라? 이게 입양이라는 거죠. 입양이라는 게 잘난 부모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 같지? 행복해진다, 안 행복해진다? 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선의가 초래한 불행. 여기서 선의가 뭐겠습니까? 입양부모가 사랑을 100% 양육을 하겠다.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겠다. 이런 선의를 가지고 입양을 하는데 행복을 아이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불행만 초래한다는 거죠. 이 책을 이해한 게 제가 이해한 거랑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입양 자녀에 대한 편견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다. 그럼 이 책의 내용에 또 뭐가 있냐면 저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그 상처에서 자기를 보호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거짓 자기를 취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거짓 자기. 그럼 그 거짓 자기가 어떻게 표출되는가? 강력한 분노와 공허감으로 표출이 된대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게 되고 공허하니까 자꾸 성적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도벽, 남의 거를 자꾸 도둑질해. 절도, 또 폭력, 분노가 막 가슴속에 쌓여 있으니까 막 애들을 두들겨 패고 다니고 기물파손, 아주 문제아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문제아로. 네. 이 상처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입양 자녀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죠. 그죠? 입양 자녀라고 해서 다 강력한 분노 속에 살아갑니까? 다 뭐 성적 문란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남의 것막 도둑질하고 폭력하고 폭력으로 막 애들 뚫게 패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입양 부모에 잘 순종하면서 아주 착하게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 책의 저자는 그것도 거짓작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거짓작이. 그러니까 쇼라는 거예요. 쇼. 왜냐면 자기 생모한테 한번 버림받았잖아요.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양 부모한테 또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버림받지 않으려고 입양 부모에게 아주 순응하는, 아주 신속하게 적응하고 일부러 친절한 척하고 상냥한 척하고 협동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자기를 취하에 살아간다.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저자의 논리대로 하면 입양 부모, 그러니까 입양 가정에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입양 가정에 잘 적응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죠? 강력한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사는 애들은 그래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그죠? 분노가 쌓여 있으면 그 분노를 표출하니까. 그죠? 근데 이 입양 가정에 잘 적응한 아이들은 가슴속에 분노가 쌓여 있으면서도 그걸 표출하지 못하고 입양 부모한테 잘 순종하는 척 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그죠? 제가 또 이 책을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너무 편파적으로 이해한 거 아닌가? 이 책을 너무 곡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 입양 가족이죠. 아주 유명하죠. 연예인 중에 입양한 가족으로 유명한데 이분들이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공개 입양했던 그 두 딸이 얼마 전에 나를 입양해줘서 고맙다. 14년 전에 나를 입양해줘서 고맙다. 14살 때 편지를 쓴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이 신혜라가 너무 감동받아서 펑펑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두의 입양이라고 해서 이설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동관리보장원에서 예비 입양 부모 교육 강사도 하셨고 또 뭐 건강한 입양 가족 지원 센터인가? 거기서 센터장도 하고 계시는 그 입양 부모 당사자인데 입양 부모 이분이 우리나라의 원초적 상처 이론을 전파하는데 아주 큰 공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입양해 주어서 고맙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편지를 자녀에게 받고 감동해서 펑펑 울었다는 어느 연예인의 고백. 누구겠습니까? 차인표 신혜라 부부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연예인의 고백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했대요. 아니 감동받았다는데 마음이 왜 불편하지?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성인 입양인들과 교제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그들 마음속에 입양 부모에 대한 보은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은 심리라는 게 뭐예요? 입양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심리.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 부모인 내게 그 단어는 왠지 모를 서글픔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차인표 신혜라 부부의 그 딸이 나를 입양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그 엄마 아빠를 펑펑 울게 만들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은 아주 감동적으로 봤을 텐데 이 이소라라는 분은 그 아이를 보면서 왠지 모를 서글픔을 느꼈대요. 마음이 짠했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입양 부모한테 지금 잘 적응했잖아요. 그죠? 입양 가정에 잘 적응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원초적 상처 이론이었다면 이게 다 뭐예요? 마음속에 강력한 분노가 있을 텐데 그걸 잘 이렇게 억제하고 입양 부모한테 또 버림받을까봐 입양 부모한테 괜한 보온 심리를 가지고 또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막 지금 거짓 자기를 취하면서 막 쇼하고 있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글프죠.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렇게까지 편지 쓰고 저렇게 쇼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왠지 모를 서글픔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인표 신네라 부부의 딸은 괜히 엄마한테 감사 편지를 쓰다가 서글픈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입양 자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이론이 맞죠. 원초적 상처 이론. 그죠? 자, 그러니까 원초적 상처라는 것은 모든 입양 자녀에게 다 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다. 이 상처는 평생에 걸친 분노, 그 분노에 따른 여러 가지 도벽, 절도, 폭력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또 어떤 애들은 잘 또 숨기고 억제하고 입양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쇼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입양이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입양은 아동학대네요. 그죠? 실제로 입양은 학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뿌리의 집 김도연 목사라는 분이 입양은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강제 이주되는 학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원초적 상처라는 책을 국내에 처음 번역해서 출판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입양은 학대라고 얘기한다. 왜 학대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책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 파는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를 강제로 가족과 분리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걸 무엇이라 부르는가? 누군가가 성인인 경우에는 강제 이주죠. 그죠? 강제로 가족과 분리해서 딴 나라로 보내버린다. 강제 이주죠. 근데 그 누군가가 아동인 경우에는 그것을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그 입양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강제 이주라는 겁니다. 학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초적 상처라는 책은 입양 자녀에 대한 편견을 주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내 입양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입양 자녀에게 편견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는 입양 자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법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국가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국가는 원초적 상처 이론과 싸워야 되죠. 그죠? 국내 입양 특별법이 명령하는 겁니다. 원초적 상처 이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오늘 제가 그거 주장하고 싶고요.